안녕하세요. 두 번째 레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준비가 되셨나요? 자, 허공을 대고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자, 과는 다르게 온라인으로도 제가 진행을 참 많이 해봤는데, 수업을 참 많이 해봤는데, 특히 이제 첫 시간, 아직 이렇게 첫 대면,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약간 허공을 대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아직 경험이 부족한가 봐요, 제가. 다들 준비가 되신 걸로 일단 제가 생각을 하고, 혹시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천천히, gradually, little by little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네. 아, 네네. 안 되는데. 아, 자, 그럼요. 그, 일단, 강의 중에,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고, 그 준비한 내용들을, 듣기 위해서 이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진행이 될 때는 음소거를 해 주시면, 음소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을 주시거나, 제가 뭔가 이제 발론티어를 찾고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연습 문제를 드리고, 제가 정답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awesome 해드려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언제든지 음소거를 제거를 하시고, 중간중간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중급자, 초급자, 영어 실력, 우리가 영어 실력 하면 또 우리가 책으로 얘기하는 영어 실력 얘기 하잖아요. 책에서 배운 내용을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냐. 상관없이 이 내용은 누구에게나 생소할 수 있고 사실 영어 리스닝 잘하고 영어 말하기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어차피 생소한 거구나. 그리고 반대로 생소한 걸 알게 되면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니까 나한테 실력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 가볍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제가 미리 공지를 한번 드리면 이제 첫 시간이지만 로그인 클래스는 2015년에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로부터 한 7, 8년 전에 캐나다에서 제가 계속 수업을 하면서 이 로그인 클래스에 약간 근간이 만들어졌었고요. 근데 요거를 한 번 듣고 와, 내 거다라고 잡으신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평생 재수강을 열어두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평균적으로 한 2회차, 3회차 이렇게 들으셨을 때, 이거 이렇게 적용하는 거구나. 왜 제목이 로그인일까요? 영어 세상으로 들어가야 실제로 영어가 이제 늘기 시작한다라고 해서 영어 세상으로 들어오십시오. 영어 세상으로 접속해 주세요라고 해서 로그인 클래스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책으로 공부하는 방식에 매몰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영어 자막 켜두면서 하고, 항상 번역으로 영어 하고, 듣기 잘 안 되는데, 항상 열심히 듣기만 하고, 영어 세상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늘거든요. 그래서 뭔가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영어가 잘 되더라. 는 체험을 가장 먼저 한 증인이 로그인 클래스의 첫 고객은 저 자신입니다.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영어를 터득한 게 아니라 좀 이제 어렵게 모국어는 한국어고 어렵게 영어를 터득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단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을 나중에 한참 시간 영어를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도 어떻게 힘든 부분을 극복했는지 다 잊어버렸다가 자, 우연한 계기에 이제 티칭을 시작해서 이제 티칭을 하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대부분 비슷하다. 제가 힘들어했던 부분 그리고 어, 좀 잘 잡아야 되는 부분, 조금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은 다 비슷하더라. 공통된 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로그인 클래스가 탄생이 됐습니다. 어, 자, 그래서 이제 재수강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을 하고 있고요. 이제 로그인 클래스가 끝나고 나면 이 클래스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 한번 찾아보셔야 될 텐데 예전에는 클래스 끝나고 나면 보통 by now 보통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무책임하게 이렇게 방법만 알려드리고 옆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 부분을 피드백을 계속 드리지 않고 하는 게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느 시점부터.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막 좀 강도 높은 굉장히 인텐시브한 클래스를 만들어서 막 하기도 했는데 좀 그게 좀 장기간 지속되기는 너무 서로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일드한 인텐시티를 가지고 미드 클래스
조금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고 조금 점점점 이제 난이도 높은 미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드에서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결국에는 it's all about sentence rhythm, sentence rhythm이라는 걸 잡기 위해서 영어 문장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빠르게 얘기를 해도 아무리 천천히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한 세 부분, 네 부분 이렇게 플레이스먼트가 한 세 부분, 소리 자리가 한 세 개, 네 개구나. 그리고 그게 소리 자리라는 게 별로 그렇게 패턴이 많지는 않구나. 그래서 내가 똑같은 문장을 얘기를 하더라도 어, 어떤 문장이 있을까요? 앞에 우리 야구 선수가 얘기했던 I think it's just consistency를 얘기를 하더라도 이 리듬에 따라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센텐스 리듬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센텐스 리듬을 나중에 잡으시기 위해서 미드 클래스로 계속 연습을 하실 거다. 그래서 이 클래스가 끝나고 나시면 재수강도 열려 있고 이 클래스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미드 클래스에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자막 없이 영어를 정말 영어 세상으로 들어가셔서 자막 없이 영어를 듣는 연습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놓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챗을 하신 분에게도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 또 어, 제가 오늘 수업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클래스에 오시고 재수강과 미드 클래스는 재수강을 하시는 데는 수업료가 추가로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드 클래스도 수업료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냥 참석해 주시고 계속 오래오래 같이 연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 제가 지금 서브 노트를 지금 오픈 채팅방에 나눠 드렸는데요. 파일들을 다들 PDF 파일로 제가 공유를 드렸습니다. 소프트 카피. 다들 확인이 되셨을까요? 서브 노트랑 교재 활용하는 방법 잠깐 말씀드릴게요. 교재는 제가 아직 안 드렸어요. 교재는 보내주신 신청서에 작성해주신 이메일로 제가 교재를 원본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아직 보내드리지 않았는데 교재 보는 방법 그리고 서브노트 활용하는 방법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교재 얘기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교재가 실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구 버전이고 약간 핸드북 같죠? 되게 작죠? 이게 신 버전 좀 크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나중에 미드 클래스 일정 이것도 제가 안내를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나중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에 제가 원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고 혹시 이런 식으로 제가 표지하고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직접 프린트아웃을 뭐 가까운 인쇄소에서 하셔도 되실 테고 이런 걸 좀 인쇄를 해서 좀 보내주세요라고 좀 요청을 주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인쇄를 해가지고 뭐 주소 알려주시고 하시면 저희 제가 회사에 재고도 있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는 방법, 서브노트 보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교재는 제가 수업 끝나고 나면 과제 내용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매일 과제하는 또 과제, 과제. 자, 과제를 제출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 과제를 통해 가지고 과제는 just stimulus, 그냥 이제 stimulus죠. 그 연습의 어떤 이제 도구이고 그 연습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체험을 해보고 오늘 배웠던 내용을 좀 활용해본다. 그런 의미에서 과제를 해주시면 좋고 또 제출을 해주셔야 서로 약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제를 내드릴 때 과제가 교재 몇 페이지 있구나 라는 식으로만 일단 교재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교재를 막 이렇게 딥하게 파시고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또 교재 받아보시면 좀 황당하실 수도 있어요. 설명이 하나도 없거든요. 한글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문장만 있어요. 연습 문제만 제가 넣어두었거든요. 그래서 교재 활용하는 방법, 교재는 과제용으로 우리가 매 회차가 끝날 때 과제를 확인하시고 어디 몇 페이지에 과제를 내가 찾아서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구나. 교재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서브노트 제가 드렸죠. 서브노트는 수업 지금 진행되면서 참조를 하셔도 되고 가장 베스트는 the best case scenario is 자, 가장 이제 좋은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정리하는 개념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봐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수업하기 전에 보더라도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약간 제가 너무 이렇게 심플하게 적어놔서 그러실 수도 있을 테고 중간중간에 또 이제 뭐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서
보는 건 괜찮지만 그러다 보면 제가 수업 시간에 어, 이렇게 이게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포인트 레슨 드리는 것과는 다르게 자, PPT를 일부러 하지 않는 이유도 PPT를 준비하지 않는 이유도 최대한 어, 현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데 대한 피드백 그리고 그때그때 던져주시는 질문들로 조금 수업의 방향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훨씬 컬러풀하게 되는 거라서 너무 이제 서브노트를 이게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면 그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때는 최대한 그냥 화면에 집중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서브노트는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나서 한번 훑어볼 때 이렇게 보시면 그걸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자, 교재 보는 방법, 서브노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분 동안 얘기를 했네요. 되게 오랫동안 얘기를 했네요. 자, 타동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감사합니다. 타동사 문장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I have this. 아까 여기 우리 방금 했던 문장에도 have 여기 타동사가 되겠죠. 타동사.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이 목적어가 되는 거잖아요. 타동사 자, 억양 얘기하고 있습니다. intonation 6가지 인토네이션이 들어가는 부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타동사인 have에 인토네이션이 들어가고 목적어인 this는 de-intonated 되는 거죠. 낮음입니다. 높음, 낮음, up, down입니다. 자, 인토네이션 제가 얘기를 할 때, 자, 두 가지다. 하나는 up, down, down, up. 그래서 down, up이냐, up, down이냐. 두 가지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걸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up도 신경 쓰는데, down도 신경을 쓰시는데, 어디를 다운 시켜야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 높은 부분만 신경을 써주시면 자연스럽게 높음이 아닌 부분은 떨어질 수 있게 연습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한 호흡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높음을 잡아주시면 다운 부분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I have this에서 have를 신경을 쓰시면 여기에 intonation을 주시면 this는 저절로 떨어지는 게 연습을 잘 하시는 것이고 have this 이렇게 소심하게 this는 해야지 이거는 연습이 조금 별로 좋지 않은 연습입니다. 그거는 한 호흡으로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런 제가 안 좋은 예를 들은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일단 up, down, down, up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신경 쓸 건 두 가지 다가 아니라 어디가 intonated 되는가, where is intonated, what part is intonated 이 부분만 intonation에 들어가는 파트만 신경을 써주세요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have this, have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퍼즈가 없습니다. have 하고 나서 처음에 연습하실 때 자 퍼즈를 죄송합니다. 인토네이션을 주니까 강조를 하는 거죠. 강조를 하면 자연스럽게 앞뒤로 퍼즈가 약간은 생기게 돼요.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근데 그걸 퍼즈를 최대한 빼주시는 게 연습의 키입니다. 자, 천천히 느려서 해볼게요. have 하고는 퍼즈가 생기지 않고 have this, have this. 이렇게 이 뒤에 낮음이 떨어지는 연습을 잘 하셔야 나중에 this 부분이 단어가 많아지고 길어지고 이 떨어지는 피치들이 계속 떨어져도 이 소리를 나중에 인지를 할 수 있으세요. 그게 청취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낮은 피치를 인지를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낮은 피치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피치를 얘기를 하고 나서 퍼즈를 두지 않는 것. have this, have this. Are we getting this? 자, 여기까지 잡히셨나요? Alright. I make the time 이런 것도 있겠죠. 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100% 중에 한 80% 이상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읽더라. 어딘가를 특별히 강조하는 드라마틱한 문장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한 경우는 I make the time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I make the time 뭐 더를 강조를 하고 싶을 수도 있을 테고 time을 강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요거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 일단 타동사 make the time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자 천천히 해볼게요. I I make I make the time. 자 타동사와 목적 퍼즈 없는 게 중요합니다. make the time. 자 I도 챙기고 make도 챙기고 the도 챙기고 time도 챙기면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 지금 up down down up이 되는 두 부분 두 파트
make the time, make the time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여기가 높음이 들어가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접수가 잘 되셨을까요? 네. 제가 그 중간중간에 코리안 악센트, 저도 코리안 악센트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었었고, 제가 이제 로그인 클래스에 제일 첫 고객이 저라고 그랬죠. 제가 이제 이 심한 코리안 악센트를 저 스스로 이렇게 잡아나가면서 제가 했던 걸 한국 사람이니까 다들 비슷하게 하시고, 환경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외래어로 들어온 우리말들 때문에 뭐 이렇게 코리안 악센트가 되는 게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인지를 하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지적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개선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제가 make 때문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영어는 우리가 파닉스도 얘기하고 알파벳 얘기를 하잖아요. 알파벳이 A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영어는 A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하느냐? 자, A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말 악센트로 코리안 악센트로 읽게 되면 자, 과장을 좀 조금 한다는 걸 감안을 해주세요. A 이렇게 읽게 돼요. A, A, A. 자, 그런데 뭐가 틀렸냐면 A가 됩니다. 그러니까 A도 제가 잠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음, 자, 이게 심플한 내용이지만 이것만 잡히셔도 굉장히 영어가 좀 소리가 좀 더 이제 영어 소리에 가까워진다. 자, A도 보면 이렇게 A하고 E가 있는데 이게 모노톤이야 같은 높이가 아니에요. A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A. 그래서 A, B, C, D, E, F, G라고 A 얘기할 때부터 A 약간 이렇게 들려요. 원어민한테는 모노톤으로 A. 그러니까 우리가 이 A가 들어간 게 뭔가 있나요? 오케이 같은 것들. 오케이, 오케이. 한국 사람들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식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A 떨어져야 되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K. A. 자, 일단 이렇게 A 발음 이렇게 떨어진다. A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I 발음 있죠. 영어는 제가 알파벳 A부터 시작이 된다. A가 아니라 A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어 얘기할 때 보통 주어를 얘기하는데 주어는 보통은 they, we, she, everybody도 있지만 I를 얘기를 하죠. I. 근데 I 보통 이렇게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이렇게 모노톤으로 들릴 수 있다. 자, 그림이 굉장히 이상한데 이제 이해는 되시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떨어져 높음에서 낮음으로 떨어져요. I 우리가 아이폰 할 때도 아이폰이 아니라 아이폰 I. 자, 이것만 잡아주셔도 다이아몬드 같은 거 다이아몬드 이렇게 발음을 하기 쉽거든요. 다이애나라는 사람도 우리말식으로는 다이애나 하잖아요. 다이애나 이렇게 하기 쉬운데 다이애나 I 부분만 잡으셔도 굉장히 소리가 좀 많이 보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얘기를 했느냐? 메이크에 A가 있죠. 이걸 메이크 많이 하세요. 메이크. 크 소리도 좀 이제 코리안 악센트를 만드는 큰 요인이긴 한데 사실 그것보다는 모음이 우리말 모음하고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인지라 메이크 이렇게 메이크 하기 쉽다는 것. A 떨어져야 된다. make. 그래서 빨리 발음하게 되면 어떨 때 make가 맥처럼 들리는 이유가 I make the time. 이 사람 I make time을 make the time이라고 했나라고 들리는 이유가 A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 make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천천히 느렸을 때랑 빨리 얘기했을 때랑 높음과 낮음이 같아야 됩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할 텐데요. 오늘도 한 두세 번 했죠. make도 적용을 해볼게요. 천천히 느리게 되면 A 떨어졌잖아요. make 이렇게 돼야 되겠죠. 빨라지면 make 이렇게 돼야 되겠죠. I make the time. 자, 타동사에 높음이 들어간다는 것까지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It's burning. 자, 뭐가 타는지 모르겠는데, 자, 스토브에 뭔가 이제 올려놨는데, 제가
I forgot about it. 자, 잊어버려서 스토브 이런 일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막 불이 타고 있다. It's burning.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장에서는 어디가 인토네이션이 들어가는 부분일까요? 자, 뒷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그냥 이제 타동사 했으니까 이거 보호라고 할게요. 자, 보충하는 말인 거죠. 보호라는 건. 보호가 되는 부분은 인토네이션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유가 이 부분은 보통 키워드가 되는 부분이 많죠. 설명을 하는 부분. 그래서 여기가 뭐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대답을 해주셨을 때 명사, 형용사에 인토네이션이 들어간다는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가 될 때 보호 부분은 보통 지금 explaining something importantly.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보호의 강세가 들어간다라는 거. It's burning. It's okay 라는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나 좀 바쁘게 지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I've been busy. been busy. 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할 때 제가 contraction을 한번 써볼게요. 편의상. 이렇게 발음을 보통 하니까 I've been busy. 동사는 여기인데 이건 타동사는 아니잖아요. I've been busy. 자, 이 보호 부분이 키워드가 되고 핵심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여기를 보통 인토네이션을 준다라는 거. It's burning. It's okay. I've been busy. I've been busy.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This is most important thing. What's most important thing? 이게 가장 중요하고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자, 이게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차선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야. Everything else. 자, 이런 문장을 봤을 때도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지난 이후로부터 오늘 내용을 학습한 이후로부터는 secondary 여기에 인토네이션을 주는 거구나라는 게 이제 보이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처음 봤을 때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뭐 이렇게 막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어디에 이렇게 줘야 되지? 라기보다는 딱 보시고 아하 보어 부분에 키워드 또는 explaining important part를 하는 부분, secondary 부분을 그러니까 secondary 이렇게 해야 전달이 잘 되겠구나.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right? No,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그 화장실 잠시만 다녀올게요. 제가 지금 가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Volunteer. 자, 화장실을 부르는 용어가 영어권 나라마다도 조금씩 다를 텐데 그리고 뭐 약간 지역마다도 약간 인더스트리에 따라서 어떻게 표시하는지는 좀 다른 워시룸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바스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토일렛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쓰인 곳을 저도 간혹 가다 보기는 했는데 되게 옛날 말 같습니다. 우리가 저기 옛날에 이제 막 불렀던 뭐라고 하죠? 그런 옛날 말처럼 그리고 이제 토일렛 자체는 실제로 그 뭐라고 하죠? 변기통? 그걸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만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그렇게 이제 디렉트하게, straightforward하게 얘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I'm just gonna wash my hands for a sec.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I'm just gonna wash my hands for a sec. 자, 요거 한번 적어볼게요. hands for a sec까지 얘기했죠. 제가 이거 조금 편의상 I'm going to를 I need to로 한번 해볼게요. I wanna. 자, 제가 손 좀 잠깐 씻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는 방식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는 인토네이션이 어디에 들어갈까? 자, 아까 내용어, 기능어
얘기를 했죠. I wanna wash my hands를 얘기를 할 텐데 제가 비슷한 스트럭처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I wanna go home. 음, hands 그쵸?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hands 중요하죠.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고, or wanna 중요한 내용이고, home도 중요한 내용이고, my hands도 중요한 내용이고, 또 영어에는 이제 라이팅을 좀 해보신 분들은 end focus라는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장 마지막에 쓴다라는 약간 그런 원칙이 있긴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인텔리전트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인텔리전트한 좀 척을 하고 싶은 사람은 끝을 많이 인토네이션을 주기도 하긴 하는데 자, 이제 오늘은 되게 100% 중에 80% 일반적인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어, 기능어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want to 이것도 동사라고 볼 수 있고 wash도 동사라고 생각해서 go도 동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실전에서 스피킹하고 리스닝을 할 때는 좀 기능어와 내용어, 내가 지금 중심이 되는 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에 중심이 되는 말을 조금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보통은 앞에는 제가 여기를 아까 going to라고 썼다가 want to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앞에는 사실 내 태도에 따라서 약간 want to는 약간 거만하게 들리긴 하네요. 태도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죠. 기능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내가 말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중심이 되는 말이에요. 내용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통째로 자 지금 조금 통째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안에서도 타동사 wash my hands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 이걸 그냥 통째로 한번 잡아볼게요. 내용어가 통째로 높음이 되는 것이고 up down에서 up이 되는 것이고 이건 down up이 되겠죠. 앞에 want to는 down이 되는 거겠죠. down up, wanna wash my hands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어, 특별한 경우에 I wanna go 할 때도 있고 I wanna go 라고 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I wanna 이 부분은 기능적인 부분 wanna는 기능어고 여기가 I wanna go home 내용어에 인토네이션을 준다는 것 so important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것들을 일단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내가 나중에 자유자재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부가적으로 my hands라든지 home 이런 곳에도 인토네이션을 줄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리스닝 할 때나 스피킹 할 때 기능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So, 자, 제가 좀 너무 천천히 얘기를 하나요? 너무 빠르게 얘기를 하나요? I should talk faster. 말을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I should talk faster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도 제가 편의상 이렇게만 해볼게요. I should talk. 자, 내용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걸 조동사라고 알고 있잖아요. 조동사도 기능적인 부분입니다. 이 조동사를 어떤 동사로 쓰느냐에 따라서 attitude가 달라지는 거겠죠. 기능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능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기능적인 부분의 opposite한 컨셉은 내용어가 되겠죠. 자, 여기가 강조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 세 단어, 간단한 세 단어도 I should talk, I should talk 이렇게 하면 조금 일단 should가 should로 들리기도 하고 일단 좀 되게 불안정하게 들려요. 원어민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들리려 그러면 되게 리드미컬하게 들려야 될 텐데 이 영어라는 사운드가 리듬 이전에 리듬은 우리가 결국에는 is where we wanna be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이 종착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where we want to be 그런데 그 전에 억양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억양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끊어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 붙여 읽기를 해야 되고 붙여 읽기를 하려면 퍼즐을 없애야 되고 퍼즐 없애려면 한 호흡에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down up, up down 이 생기는데 그 높음이 되는 부분 6가지 중에 지금 내용어를 보고 있죠. talk에 내용어가 들어가는데 I should talk 이러지 않고 I should talk, I should talk. 자, 그래서 조동사들도 기능어가 되는 거겠죠. 요거 한번 구별 한번 해볼게요. 요거 쉽게 잘 되시나요?
can do하고 can do하고 쉽게 잘 구분되시나요? 쉽게 잘 안 되죠? 근데 쉽게 안 되신다는 분들 보면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영어 학교에서 배웠을 때, 그때 영어 선생님이 참 좋으신 분이셨는데, 남자 영어 선생님. 이거 구별을 이제 우리가 하려 그러면, 이 긍정 캔은 컨으로 읽고, 부정 캔은 캔으로 읽어라. 자, 요거는 컨으로 읽고, 요거는 캔으로 읽어라. 근데 일정 부분 조금 뭐 이렇게 좀 도움이 되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건 항상 이제 어려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그쵸? 자, 그 레파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오늘 배운 내용으로 일단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자, 요게 기능어가 되는 거죠. 자, 요거를, I can do this 이렇게 모노톤으로 다 읽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들리게 하려면 down, up, up, down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can do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가 낮음, 높음, 퍼즈가 없이 연결이 됩니다. can do, I can do this, can do 이렇게 되는 거겠죠. can do, should do 조동사 뭐가 나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may가 나오면 may do, can do.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3번까지 했죠. 4번에 자, 부정어에는 항상 강세가 들어간다. I never do that. You never know. Non-smokers are welcomed. 자꾸 너무 당연한 얘기만 얘기를 하네요. Non-smokers are welcomed. 자, 지금 인토네이션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1번부터 6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4번까지 왔습니다. 4번 이제 부정어 네거티브 인포메이션이 들어갈 때 거기에 인토네이션이 한 번 더 들어간다라는 거. 자, 여기서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Never do that. Never. 예, 한번 인토네이션에 들어가는 거 있죠. Never과 do를 봤을 때는 up, down, never do, never do that 이렇게 됩니다. 정답, 그죠? Never do that. You never know가 되는 거겠죠. 뭐 이렇게 어, 팝 팝송 같은 것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좀 영화에서 특별한 경우에 you never know 뭐 이렇게 know의 강세가 들어간 것도 잘 들어보시면 never에는 제가 강세라고 얘기한 뭐 인토네이션입니다. never에 인토네이션이 안 들어가고 know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처음에 never에도 인토네이션이 들어갔는데 한 번 더 이렇게 강조를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그런 특별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never를 죽이지는 않는다라는 거. 인토네이션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If I don't know that, I don't know 같은 경우 나중에 우리가 편안하게 얘기하다 보면 I don't know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또 천천히 그 소리가 녹음된 걸 만약에 구할 수 있다 그 녹음을 뭐 이렇게 1배속보다 훨씬 천천히 이렇게 늘려서 재생을 해보시면 반드시 I don't know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인토네이션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걸 확인했을 때 굉장히 짜릿했거든요. 제가 아무리 원어민, 제 주변에 있는 그 직장 동료라든지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 흉내내고 하더라도 I don't know 이렇게 막 흉내는 냈는데 뭔가 이제 사운드가 좀 이제 원어민 사운드랑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지킬 건 다 지켰는데 나중에 리드미컬하게 영어를 하면서 마치 이렇게 거의 다 디스트레스 된 것 같은 그런데 들어보면 다 스트레스가 있는 다 인토네이션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했었습니다. 자, 제가 이런 구구절절을 한 이유는 never 이런 부정어 부분 I don't know도 얘기를 했죠.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네거티브 인포메이션에 반드시 인토네이션이 들어간다는 거.
You never know. Non-smokers도 non-smokers도 당연히 아닐 테고 이렇게 모노톤이 된다기보다는 non-smokers. Non-smokers are welcomed. 이렇게 되는 거겠죠. I don't know. 자, 그러면 우리 I can do this.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일단은 인토네이션을 이렇게 구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 두 개만 놓고 한번 볼게요. 두 개만. 제가 두 개만 놓고 조금 진하게 별로 티는 안 나네요. 자, 이탈릭 채로도 바꿔보겠습니다. 이 두 개만 놓고 보셨을 때 can do는 긍정이고 can do는 부정이라는 거. 자, 여기까지 이제 인토네이션으로 일단 부정어, 그러니까 할 수 없다, I can't do this와 할 수 있다, I can do this를 일단 인토네이션으로도 상당 부분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일단 전달하는 데 문제 없었어요. 원어민이 들었을 때, 영어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안정적으로 들린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Somebody shows up? 아니군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제가 혹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질문 있으신데 안 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질문 언제든지 해주셔도 됩니다. 음. 자, 오늘 끊어 읽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ironically 붙여 읽기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한 호흡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한 호흡에 마침표, period, 그러니까 full stop이 있을 때까지는 호흡을 멈추지 않고 일단 한 호흡에 한 호흡치기 요걸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한 호흡에 읽다 보면 up, down, down, up 높음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높음이 최소한 이 6가지 정도는 인식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무작위로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정리가 된 상태로 이 연습을 할. 가방 가져갈 거니? 네, 할머니 주래? 네, 그 정리가 된 상태로 연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6가지 중에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교시 오늘 이제 레슨 넘버 1 한 다음에 잠깐 이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세컨드 레슨으로 왔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인사말로 인사말 안 했던 것 같아요. 인사말로 welcome back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영어로는. welcome back to classroom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welcome back. welcome back to class. 자, 연락 드릴게요. 회신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뭐라 그러나요? I'll get back with you. back to you. I'll get back to you. I'll get back with you.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When we first met, you brought a 과제 문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You brought a smile. 흔히. 자, 5번째는 부사입니다. 자, 부정어 강세 얘기를 했었고 부사가 오게 되면 부사에도 높음이 한 번 더 들어간다는 거, 인토네이션이 한 번 더 들어간다는 거. welcome back에서는 어디인가요? welcome back. 자, 여기에 높음이 들어갑니다. I'll get back with you. I'll get back to you. 여기에 높음이 들어가는 거죠. get back 하면 좀 불안정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back 부분이 이렇게 부사가 있는 부분. 자, 부사는 부가적인 정보를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강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강조가 되는 부분, 부가적인 정보가 들어가는 부분이 인토네이션이 안 들어간 걸 아마 찾아보시면 뭐 유튜브를 찾아보시든 아마 찾아보기엔 좀 힘들 거예요. 이게 좀 죽어 있으면 안 들리고 이거 뭐라고 한 거지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서 귀를 좀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사 부분은 항상 인토네이션이 들어간다는 거. 자, 요거를 제가 이제 동사 한정부사 이러면서 제가 자주 언급 드리는 내용인데 자주 앞으로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피드백 드릴 때도 제가 많이 챙겨드리고 포인트 레슨에서도 많이 챙겨드리는데 이게 책에서 좀 많이 보기 힘들고 원어민들은 부사를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동사 앞에 많이 써요. 동사를 한정시켜 주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앞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붙어 있어 얘기하는데 그 말도 제가 듣고도 제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앞에 붙어 있지 않고 뒤에 붙어 있다라는 거는 이 주어에 붙어 있지 않고 동사가 뒤에 나오는 동사에 붙어 있다라는 것, 그 말인데 이렇게가 한 덩어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덩어리인데 여기서도 이 부분이 부사이기 때문에 first met 이렇게 되는 거겠죠. When we first met,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미소를 짓게 되었어. 너는 나한테 스마일을 가져다 줬어. When we first met, you brought a smile to me. First met 이 부분, 자 부사까지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명사 덩어리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인토네이션 들어가는 부분 자, 6가지 중에 6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명사 덩어리라는 건 어떤 거냐면 쉽게 단어가 2개 왔을 때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강의 시작했을 때 제일 처음에 연습 문제 드렸던 예시로 드렸던 iPhone 같은 경우에 단어가 2개죠. I하고 phone. 이런 게 나왔을 때 어떻게 읽는 건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자주 예시를 드는 거 명사 덩어리 뭐 이런 얘기보다는 happy accident 기억을 해주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죠. accident가 들어가니까 이게 안 좋은 말 같지만 안 좋은 말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가 일어났을 때 happy accident. 자, 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편의상 제가 그냥 빼고 한번 해볼게요. happy accident 이렇게 얘기를 하죠. serendipity라는 단어를 혹시 아신다 그러면 거의 이제 비슷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대하지 않았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을 때 happy accident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Phone 같은 경우도 될 수 있을 테고. 자, 과제 최근에 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positive result. 자, 우리가 좀 organization 그 단체, 기관 이런 거 있죠? 그 중에 strict 좀 빡빡하게 구는 곳들 2개 다 해볼게요. soft organization.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happy accident를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렇게 단어 2개가 붙어서 나오는 단어들이 2개, 3개 나올 때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전문 용어들이 이런 식으로 명사 덩어리인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앞단어가 형용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명사일 때도 있어요. 근데 명사든 형용사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한 덩어리가 되고 보통 가장 앞단어가 높음이에요. 그리고 앞단어가 높음이고 만약에 단어가 3개라 그러면 미래도 이렇게 내려가요. 계단식으로. 자, 여기서는 happy accident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높음이란 happy accident. 여기서는 어떤가요? iPhone. 자, 요거는 positive result. 이렇게 2단어로 읽고 싶으면 2단어로 읽어도 됩니다. 강조를 하고 싶으면. 그런데 이거는 이제 2단어로 읽었다라고 인식이 되는 거죠. positive result. positive result. 근데 이걸 한 호흡으로 한 단어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한 키워드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한 호흡으로 잡아줘야 될 테고 한 호흡으로 잡았을 때는 높음이 있는 것이고 그 높음이 되는 부분은 앞단어라는 거. 미래 이렇게 내려가는 거겠죠. positive result가 되는 거죠. pause 없습니다. 자, pause 더 볼게요. positive result 이고요. pause가 없으려면 호흡을 자, 이렇게 좀 숨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딸릴 정도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positive result, positive result, positive result, positive result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내가 좀 result를 강조를 하고 싶을 때 positive result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전달이 잘 되고 그런 얘기를 들어도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 자체를 아예 인식을 안 한 상태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대로만 얘기를 하면 조금만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듣게 되면 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strict organization도 마찬가지입니다. strict organization 이건 두 단어로 얘기를 한 거죠. 자, 한 단어로 얘기를 한 호흡으로 한 덩어리로 잡아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strict가 높은 organization이 나죠. strict organization, strict organization. 천천히 늘려서 해볼게요. strict organization, strict organization. 자, 좀 어렵네요, 발음이. 자, 다들 따라하고 계시죠? 어, 어, 다들 계신 거죠? 집에 가신 거 아니시죠? Right.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here we are. Yes. Thank you. Thanks. Thanks a lot. 자, strict organization은 정말 깐깐하게 구는 기관들. 기관이 뭐 이렇게 깐깐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뭐 이렇게 좀 old school 한 이런 식으로 항상 원칙에 충실하고 이런 strict organiz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좀 대비되는 우리가 comparison 했을 때 비교를 했을 때 대비되는 말을 할 때는 soft organiz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wesome 감사합니다. 그렇죠? soft가 높음, organization. 자, 명사 덩어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사 덩어리 뭐든지 좋아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한번 이제 채팅창에 한번 쳐주세요. 뭐든지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soft organization. 자, 조금 빨리 얘기를 했고 자, 천천히 하게 되면 up, down, soft organization. 그래서 지금 어떤 분야에서든 다들 이렇게 이제 전문 영역에서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 전문적인 용어들을 사용을 하실 텐데요. 그 전문 용어를 쓰실 때 보통 이렇게 명사 덩어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법 용어로는 명사구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미래에도 이런 걸 지켜서 발음을 해주시면 훨씬 전달이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soft organization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과제가 나와 있는 교재에서 과제가 나와 있는 페이지에 문장을 하나 가져오고 와 볼게요. I'll make much better first impression next time.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문장이 잘 보이시나요? 네. 문장이 길죠? 길어요. 자, 요거 잠깐만 한번 볼게요. It's so much fun. 네, 길죠. To drive so far 기억나시나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센텐스 리듬이라는 거를 탑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단계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센텐스 리듬이 잡히게 되면 나중에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나한테는 세 파트, 보통 두 파트로 보일 때도 있고 이 플레이스먼트죠. 이 플레이스먼트 자리가 길 때는 네 파트. 이렇게 해서 내가 사고를 처리하게 돼요. 우리 뭐 인간이 그렇게 복잡하게 막 이렇게 계속 사고를 처리하면서 이렇게 언어를 사용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사고를 할 수가 없겠죠. 음. 제가 오늘 예로 한번 들었던 요게 또 패턴이 몇 가지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예를 들었던 거 왜 굴곡이 생기죠?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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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is so much fun to drive so far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자 요거를
자, 과제 설명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nd enjoy the pretty ride. 자, 요걸 얘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 리듬에다가 다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And enjoy the pre-ride. 자, 이 문장 캐치를 하셨나요? 자, 그렇게 긴 문장은 아닙니다. 이 자동차 타는 거예요. drive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즐거운 여행, 좋은 이런 여행을 즐기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Enjoy the pre-ride. 여기 잠깐 컴퓨터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타동사가 높습니다. Enjoy, enjoy something, enjoy the pre-ride. 자, 그리고 명사 덩어리 happy accident 기억나시죠? pretty ride 하시면 되겠죠. enjoy the pretty ride. 자, pretty ride에서도 pretty ride 이렇게 높은 낮음으로 떨어지고 전체에서도 enjoy the pretty ride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and가 있네요. and도 있고 한데 자, 여기에 이렇게 대입을 해봤을 때 and enjoy the pretty ride. 저희 pretty ride가 여기 다 들어가요. 세 단어가. enjoy pretty ride.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다 들리실 텐데 이거 그냥 들으면 enjoy the pretty ride 이러면 이 부분이 안 들리겠죠. 근데 이제 리드미컬하게 얘기할 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Enjoy Free Ride. 왜냐하면 이 리듬이 익숙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냥 예시로 드린 거고요. 자, 한번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한번 그냥 그런 게 있네라고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장을 얘기를 했을 때 요거를 어떻게 읽느냐면 make가 타동사죠. 그래서 마치 여기서도 여기에다 make를 넣고 그러니까 여기가 make가 들어가는 거겠죠. make. 자, make 아까 우리 make가 아니고 a 떨어진다 그래서 make 넣고 I'll make the much better first impression. 요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자, 리듬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숙제는 어려운 숙제 내드리네요. 자, I'll make the much better first impression. 요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를 숙제를 내드릴게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자, 숙제의 내용은 단톡방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페이지가 있어요. 그 페이지도 자, 캡처해서도 보내드리고 나중에 교재 몇 페이지인지도 명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I'll make 자, 그리고 퍼즈 두지 않고 I'll make a much better first impression next time. 이런 식으로 읽는 방법. 이렇게 숙제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뭐 어떻게든 읽어주셔도 일단 과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make를 높음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 지금 이거 하는 건 센텐스 리듬 잡기 위해서 기초공사구나. 내가 이 문장을 왜 알아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기초공사 잡는 연습이구나. 자, 근데 much better first impression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이게 명사 덩어리잖아요. 명사 덩어리는 아까 happy accident 기억나시죠? 미래도 잡으시는 것처럼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나 심플하게 때리고 싶어 하면 그냥 미래에 떨어지면 돼요. much better first impressio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을 때 어색하게 들리셨나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much better first impression. much better first impression. 자, 그리고 의미적으로 만약에 내가 잡고 싶다고 그러면 끝에서부터 가면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이 해석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first impression을 가지고 first impression, second impression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first and second impression. 그러면 이건 no, it's not second impression, it's first impression. 그리고 높은 낮음을 잡으셔야 되겠죠. first impression. first impression이 good first impression, bad first impression, worst first impression, better first impression 있을 텐데, oh yes, it's better first impression이니까 뒤에서부터 잡아가시면 의미까지 잡아가실 수 있고요. 지금은 의미보다는 기능적인 소리 연습을 하면서 센텐스 리듬 잡아가는 시간이고 이 6회차까지는 거의 기능적인 부분을 트레이닝 할 거기 때문에 의미까지는 꼭 안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과제 하실 때는 소리 기능적인 부분만 잡으셔서 과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시간이 이제 다 되었습니다. 일단 준비한 내용 중에 100%까지는 아니고 한 85% 얘기를 했는데 혹시 여기까지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지금 질문을 해주시고요. 질문이 또 다 모두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고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되겠다 싶으면 단톡방이나 또 개인 챗을 이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브노트에 오늘 못 다뤄봤던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다루면 되니까 이제 뭐 이거 제가 진도 건너뛰고 안 한다 이렇게 no worries, 오케이? 다음 시간에 저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서브노트에 있는 부분 궁금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챗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챗으로 답을 드리다가 보통 제가 챗으로 안 되면 녹음을 해서 보통 보내드리죠. 녹음으로 레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하고 다음 시간 제가 잠깐 공지를 하나 드릴게요. 자, 오늘은 붙여읽기, 끊어읽기, 끊어읽기 잘하기 위해서 붙여읽기를 해야 된다. 그 붙여읽기를 하는 데서 중요한 인토네이션 들어가는 6가지 포인트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음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음가라는 건 원음 소리. 그러니까 우리 알파벳하고 파닉스 이런 것들을 다 옛날에 했잖아요. 근데 원어민 소리하고 내 소리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이 음가, 그러니까 정확한 조음점을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원어민 소리를 카피하기 위해서 이 조음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운드가 특히 자음 소리 다르고 모음 소리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모음 소리는 잘못 알고 있으면 다 틀린 모음이에요. 자음은 좀 틀려도 비슷비슷한 우리말 자음으로 얘기를 하면 되긴 하는데 이건 한계가 있어 그 이상 리스닝 실력이 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 발음이 절대 좋아지지는 않아요. 이 자음의 조음점과 음가를 교정을 하지 않고 이건 교정을 좀 해야 됩니다.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그 조음점만 알게 되면 하지 않고 발음만 자꾸 굴리게 돼요. 그러면 발음이 더 거북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모음, 자음, 음가를 잡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굉장히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을 꼭 이렇게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sentence rhythm, 그 우리가 intonation하고 rhythm 했을 때 rhythm은 결국에는 박자, tempo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tempo 얘기는 그러니까 2월 1일, 1월 25일 두 번째 시간 말고 2월 1일 세 번째 시간에 박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 미드 수고하셨습니다. 클래스 같은 거는 다시 개별톡으로 여쭤볼까요? 네, 개별톡으로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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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s a lot. 네, 다음 주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과제 제출해 주세요.